연구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네이드는 미친 듯이 행동했고 서류를 기쁘게 던져버리며 원래부터 자신이 비정상이었다고 인정했다. 그 광경을 본 시로는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일행이 쉬는 동안 네이드는 장난으로 친구를 놀리기로 했다. 그는 유령 같은 환영, 즉 번쩍이는 푸른 형체를 갑자기 나타나게 하여 시론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게 했다. 네이드는 실컷 웃었고 에루키는 침착하게 그것이 뇌형 레인이라는 단순한 마법일 뿐이며 마법사들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알아챘다. 여전히 얼떨떨한 시로는 그 환영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자신이 정말로 공포에 질렸음을 인정했다. 바로 그 공포의 순간이 시론의 머릿속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했다. 그는 자신의 공포가 속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환영이 내면 깊숙이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일깨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기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 증거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노력하는 대신 그들은 관객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두려움을 자극하고 조종하여 그들이 먼저 믿게 한 다음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에루키는 즉시 계획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발한 역발상 개념이라고 칭했다. 네이드는 엄청나게 기뻐하며 시론을 끌어안고 그를 그룹의 구세주라고 칭찬했지만 시론은 네이드가 며칠 동안 목욕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도 에루키는 이성을 유지하며 만약 값싸게 보이는 마법을 사용한다면 초자연 현상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네이드의 환영이 더 무섭게 보이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곧바로 조언했다. 에루키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네이드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뇌형 레인 마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단언했다. 즉시 네이드는 에너지를 집중하여 마법을 연속으로 시전했고 그 결과 생생한 영화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일련의 움직이는 환영을 만들어냈다. 그는 초당 24번만 마법을 시전하면 환영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네이드는 자신의 모든 동작을 흉내내는 마법 복제본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운 네이드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그런 체력 소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에루키는 이 과정을 자동화할 기계를 제작하는 다른 해결책을 제안했다. 네이드는 자신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 기계는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3차원 이미지를 투사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공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었다. 시로네는 깊은 생각에 잠겨 홀로그램 생성기가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홀로그램이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가짜임을 알아차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 역시 네이드의 뇌 그림자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문제는 기계의 유연성 부족이었다. 그 말을 들은 에루키는 침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시로네와 네이드를 매우 놀라게 했다. 에루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수동적인 홀로그램을 만드는 대신 목표물의 행동을 예측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프로그래밍할 것이다. 그는 지능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반응 패턴과 습관을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에루키는 시로네의 일상적인 습관을 예로 들었다. 시스템은 시로네가 왼쪽을 쳐다볼 시점을 예측할 수 있으며 즉시 유령 같은 홀로그램이 그곳에 나타나 그를 빤히 쳐다볼 것이다. 시로네가 겁에 질려 도망칠 때 시스템은 계속해서 추격하거나 계속 쳐다보는 것과 같은 반응 옵션을 제공하여 더욱 무섭고 설득력 있는 경험을 만들 것이다. 시로네와 네이드는 이 정교한 계획에 완전히 설득되고 경외심을 느꼈다. 에루키는 모든 사람의 학교 일정이 비교적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는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에루키는 기술적 난제들을 계속 분석하며 거대한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기기에 전송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일을 듣고 네이드는 자신의 번개 에너지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네이드는 문득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외쳤다. 그는 시론에게 몸을 돌려 광에너지 사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그 제안에 놀란 시론은 시에나 교수님의 광에너지가 정보통신의 미래라는 강의를 빠르게 떠올렸다. 흥분감이 퍼졌고 시론과 네이드 모두 완벽한 환영을 만들기 위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에루키는 침착하게 두 친구의 흥분을 가로막았다. 그는 유령 같은 환영으로 목표물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시론에게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시론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그는 수많은 종이에 더 자세한 계획을 꼼꼼히 작성해 놓았다. 시론은 단순히 겁주는 대신 복잡한 심리적 속임수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루키와 네이드는 시론이 공들여 준비한 세밀한 계획을 함께 숙고하며 몸을 숙였다. 시론에는 자신의 상세한 계획을 발표하며 약간 불안해했지만 네이드는 즉시 흥분된 칭찬으로 침묵을 깼다. 그는 그런 독특한 방법을 발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침착한 에루키조차 이 계획이 성공하면 전 학교에 큰 충격을 주어 모든 사람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단언했다. 두 친구의 찬성에 시론에는 더없이 기뻐했다. 네이드는 망설임 없이 빠르게 일을 분담했다. 그는 3차원 영상 투영기 제작을 맡고 에루키는 움직임 예측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며 시론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에너지 출력 부분을 준비하기로 했다. 팀원들은 연구를 구할 방법을 찾았다고 확신하며 기쁨에 환호했다. 하지만 에루키는 현실적인 문제로 즐거운 분위기를 끊었다. 그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광에너지 양을 대략적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에루키의 심각한 표정 앞에서 시론에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걱정스럽게 물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에루키는 시로네에게 극도로 어려운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시로네가 현재 출력의 3배에 달하는 광원 에너지를 생성하여 10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엄청난 압력으로 시로네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10일 후 에루키가 운동 방정식을 열심히 계산하고 시로네가 광원 에너지 강화 훈련에 몰두하고 있을 때 네이드가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방금 붙인 광고 포스터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흥분하며 보고했다. 에루키는 포스터에 그들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 예상치 못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걱정스러워했다. 참석자 수에 대해 묻자 네이드는 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이 보러 올 것이라고 기뻐하며 알렸다. 이 소식은 팀 전체에 더 큰 압박을 가했다. 초자연 영혼 과학 연구팀의 발표까지는 약 17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 행사는 학원 전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시로네와 에루키의 팀이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했다. 마리아는 학원 내 돌기를 홀로 거닐고 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 서 있던 낯선 이가 그녀에게 초자연 정신연구팀에 다가오는 발표에 대해 물었다. 마리아는 그 정보를 확인해주며 팀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만약 발표가 실패하면 그들은 연구실을 잃게 될 것이다. 낯선 이는 그들의 황금기가 지났으므로 그것이 팀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얕봐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연구팀의 구성원들을 나열했는데 여기에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 에루키, 한때 흑마법사를 쫓아냈던 시로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네이드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목소리가 비웃듯이 끼어들며 어쨌든 그들은 하급 학원에 불과하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발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무시당한 연구팀의 싸움은 이스타스의 두 번째 주인이 되려는 더 큰 목표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